8번 프린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 이제 지각의 변화, 중단원을 들어가게 돼요. 중단원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풍화랑 토양입니다. 자, 일단은 풍화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풍화. 내용은 아마 초등학교 때 내용을 같이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지표의 암석이 물이나 또는 뭐 공기나 아니면 식물과 동물 같은 그런 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잘게 부서지는 현상, 그리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기도 하니까 밑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풍화작용은 그냥 잘게 부서지는 그런 종류가 있고 아예 성분이 바뀌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뭐 기계적 풍화작용, 그다음에 화학적 풍화작용 이렇게 고등학교 때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잘게 부셔지는 그냥 뭔가 크기가 작아지는 느낌은 먼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암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들어갔는데 이쪽 그 기후가 좀 기온이 낮은 거예요. 추워요. 그래서 얼었어요. 이렇게 얼게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이 암석의 틈을 더 벌리고 그렇게 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가 늘어난다. 물이 얼 때 부피가 늘어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페트병 물 얼리는 걸 생각하면 돼요. 페트병 얼리기 생각하면 돼요. 물 얼리기 랑 비슷하다. 팁.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암석의 틈에 뭐 식물의 씨나 이런 것들 뿌리들이 같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뿌리들이 점점 자라면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며 암석이 잘게 부서진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연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분을 변화시키는 작용인데요.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이렇게 암석이 있었는데 석회암이 있었는데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이 지하수가 이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을 만드는, 그래서 석회 동굴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한 작용의 원리는 고등학교 때 주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지하수가 이산화탄소에 그냥 일반 물 아니고 지하수가 이렇게 녹아있게 된 물이 흘러가다 보면 원래 석회암 성분이 있었을 때는 원래는 물에 잘 녹진 않아요. 석회암이.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를 만나면 약간 산성비 같은 느낌으로 이 석회암이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이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로 여기다 하나 써줄까요? 원래는 얘가 물에 잘 녹는 애가 아니에요. 녹지 않는 애야. 근데 얘가 지하수를 만나면서 여기도 헷갈린다. 지하수를 만나면서 얘가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 내려가게 되는 거죠. 씻겨 내려가서 구멍이 뚫리는 느낌. 그래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느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 그냥 지하수가 석회암 만나서 동굴을 만든다. 그 성분이 변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줍니다. 성분이 변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막 오래된 운동기구나 철봉 같은 거나 못 같은 거 보면 원래는 철 색깔이었다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좀 주황 색깔로 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녹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녹쓰는 원리랑 똑같아요. 이 녹쓰는 원리가 철이 산소를 만나서 산화철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면서 붉게 변한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뭔가 철이 녹쓰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암석의 색깔도 약간 붉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컬러가 아니라서 교과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풍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강조해서 아예 통째로 제목에 형광펜을 색칠하겠습니다. 풍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뭐 식물이나 동물이 그런 많이 생활할 수 있는 흙, 즉 토양이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풍화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암석이 부서지고 또 성분도 변해서 결국에 그냥 단단한 암석에서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암석이었다가 얘가 우리가 뭔가 식물을 심을 수 있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런 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토양이라고 부릅니다. 토양. 그래서 이 토양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토양의 생성 과정.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가 되면 부셔져요. 부셔지고 그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부서지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서부터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베드락이라고 적혀있는 얘는 기반암, 즉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단단한 암석층. 얘는 현재 처음에는 풍화를 받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풍화를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풍화를 받지 않은 상태, 풍화를 안 받은 상태였는데 막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요렇게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풍화를 받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풍화가 시작이 되겠죠. 풍화가 시작되면 암석들이 점점 잘게 부셔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풍화된 암석 조각이 생기게 되겠죠. 암석 조각이랑 이제 그 암석 조각이 더 잘게 쪼개져서 모래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모래고 같이 있어요. 모래가 있는 층이 된 거죠. 즉 깨진 암석들이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시간이 막 지나면 이제 더 부셔져요. 모래에서도 더 부셔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층 있죠? 여기 층, 즉 3번 생물 활동이 이제 활발한 층이 생겨요. 생물 활동이라고 하면 동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층이 된 거죠. 더 작게 부셔져서 흙이 된 거예요. 토양 한 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양분이 이제 많은 층이 된 거죠. 양분도 많고 그리고 식물도 그러니까 자라기에 좋겠죠. 식물이 자라기에 굿. 그러니까 이제 이 2층에서부터 식물들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무가 되고 뿌리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뿌리들 내린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도 비가 내리고 또 계속 토양이 쌓이겠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요 층이 생기게 돼요. 얘를 4번이라고 할게요. 얘는 일단 빗물에 맨 위에 있었던 여기에서 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이 빗물에 녹은 물질이 그 모래 같은 그런 토양 사이로 이렇게 틈으로 흡수돼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먼저 적어 볼게요. 빗물에 녹은 이런 물질이랑 그 다음에 진흙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틈 사이로 이동해서 쌓인 층이에요. 그래서 점점 눌러져서 또 퇴적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그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층입니다.
만들어진다. 이게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더 뭔가 물기도 있고 좀 단단하게 여기에 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보면 가장 밑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생길 것 같은데 가장 위에 얘가 생겼다가 중간에 이 3번 가장 겉에 층을 틈을 사이로 뚫고 내려오는 마지막 층이 만들어지고 얘가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서 쌓인 층이기 때문에 순서가 밑에서부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생성이 된 게 가장 겉표면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층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다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써볼게요. 토양 윗부분의 물질 일부가 어디에 녹아서 내려오는 거죠? 빗물에 녹아서 내려온다고 했죠. 빗물에 녹아서 내려와서 새로운 층이 생긴다. 그 애가 마지막 층 4번인 거죠. 점점 토양이 두꺼워지고요. 이 토양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1cm 만들어지는데 뭐 몇백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두꺼운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이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많이 오염되고 하면 어렵다 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